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해솔입니다. 오늘은요, 식물 수영 잡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이 굉장히 습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도 굉장히 무성해졌거든요. 초록초록한 싱그러움이 예쁘기도 하지만 저처럼 식물이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플랜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실 것 같아서요. 종류별로 예쁘게 수영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넝쿨성 식물을 예쁘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는 이렇게 힘의 몬스테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몬스테라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무성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예쁘게 잡아가면서 키우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여온 몬스테라의 수영이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게 그 판매하시는 곳에서 과습을 너무 심하게 시킨 채로 판매를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파리가 노랗게 다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야 내가 원하는 수영으로 처음부터 잡겠다 해서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잘라둔 줄기 같은 경우는 물꽂이를 통해서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게 했고요. 뿌리가 잘 내렸다 싶으면 이것을 흙꽂이로 다시 옮겨가지고 상토에다가 배수가 좋게끔 해서 이렇게 심어뒀습니다. 물꽂이 했을 때도 지금 습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나왔지만 흙에 옮겨 심으니까 확실히 튼튼하게 뿌리를 더 잘 내리면서 더 많은 이파리들을 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꽂이와 흙꽂이를 통해서 삽목을 했다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 넝쿨성 식물, 저는 몬스테라 히메죠. 요거를 수영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먼저 햇빛을 충분히 쬐주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잎과 잎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길어져요. 제가 아단소니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도 넝쿨성 식물로 키울 수 있는 아단소니인데요. 얘 역시도 몬스테라 계열이라서 굉장히 잘 자라는데 제가 조금 신경을 안 써줬더니 원래 여기서 이파리들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 간격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제가 햇빛을 쬐주지 않았더니 이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햇빛을 충분히 쬐주지 못하면 간격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넝쿨을 하나만 올리셨을 때는 이렇게 잎이 없는 부분이 길어지면 굉장히 못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잎을 충분히 키우시려면 햇빛을 잘 쬐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넝쿨성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과습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과습에 취약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수영을 잡은 경우에는 과습이 한번 오면 이파리들이 노랗게 뜨면서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줄기만 남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이 시기를 놓치거나 한 번 부주의하는 순간 수영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신경을 못 쓰실 것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형태로 키우시길 추천드리고요. 나는 어느 정도 신경을 잘 쓸 수 있어. 식물등을 키면서 햇빛도 조절할 수 있고 과습은 절대로 안 시킬 거야 라고 하신다면 수영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고 과습이었던 그 힘의 몬스테라를 줄기 부분을 하나하나 마디별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물꽂이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굉장히 튼실하게 내렸는데 이렇게 내릴 수 있었던 거는 공중뿌리 부분이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이거든요. 공중뿌리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 줄기 중간에 갈색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게 공중뿌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마디를 잘라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말라 비틀어졌다 싶으면 사실 물꽂이를 오랫동안 해도 뿌리가 안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말캉말캉하다거나 아니면 형태의 모양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거, 그런 거를 잘라가지고 물꽂이를 해주시면 뿌리가 내리고요. 뿌리가 잘 내렸다 싶으면 이렇게 상토로 옮겨가지고 흙에다가 삽목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물꽂이를 했을 때 뿌리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흙으로 좀 빠르게 옮기시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가 튼튼하다 싶으시면 옮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가득 찼다 싶으면 그때는 실제로 내가 키우고 싶은 화분에 빠르게 식재를 하신 다음에 모양을 잡아가면서 키우시면 좋아요. 얘는 제가 물꽂이, 흙꽂이를 거쳐서 포트로 옮겼는데 여기 공중 뿌리가 굉장히 잘 자랐는데 흙으로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안으로 집어넣고 처리를 해주셔야지 모양이 기울지 않고 잘 자라거든요.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서 3가지가 났으니까 이 잎은 또 오래된 가지여서 안 예쁠 수 있잖아요.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면 더 싱싱한 가지로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영잡기 2번째는 외목대로 키우는 방법이에요. 일단 가장 쉬운 장미허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장미허브인데 외목대라는 것은 보시면 이렇게 줄기를 하나로, 목대를 하나로 키우면서 위에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수영을 잡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넝쿨성과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과습에 굉장히 취약하고 건조에도 취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대가 하나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목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복구가 여러 가지 가지인 것보다는 힘들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외목대로 키우시는 분들은 까다롭지 않은 식물을 키우신다거나 혹은 굉장히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키를 좀 키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식물마다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생장점은 건드리지 않고 위로 키우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키까지 왔을 때 그때 생장점을 잘라주는 건데요. 모든 줄기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가장 윗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생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라내면 더 이상 키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토피어리 수영을 만들려면 동그랗게 무성한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키까지 왔다 싶을 때 이렇게 생장점을 잘라주시면 자른 부분에서 이제 Y자로 2개의 가지가 뻗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자르면 거듭 제곱의 형태로 Y자로 계속 분화하기 때문에 많은 가지가 생겼을 때 토피어리 수영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외목대로 키우시는 분들은 생장점을 내가 원하는 키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키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직 생장점을 자르지 않고 계속 키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높아가니까 기둥이 얇으면 휘청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잎을 떼지 않았어요. 얘가 두꺼워지려면 이 중간에 부분을 다 잘라내면은 금세 두꺼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직 원하는 키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키를 잘라내고 있지는 않은데 곧 분갈이를 한번 해줄 예정이라서 한번 잘라내긴 할 생각입니다. 수영 예쁘게 잡기 3번째로는 원하는 모양대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 식물이 있는 그대로 싱그럽게 자라게 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식물을 키우면서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식물에 좀 시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파리를 미리미리 떼주고 이파리나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유난히 삐쭉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거나 썩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예쁘게 가꿀 수 있는 팁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가지가 흙과 닿는 부분보다 너무 위로 높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수영을 예쁘게 잡기 위해서 흙에서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뿌리가 물꽂이로 잘 사는 이 아글레오레마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분이 계속 높이 너무 자라는 거예요. 아마 과습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더 이파리들을 떨어뜨리고 위로 자랐던 것 같은데 과감하게 자르고 물꽂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들이 나왔고 지금 새 이파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흙으로 옮겨서 수영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멜라노크리썸이에요. 근데 제가 햇빛을 중간에 잘 주지 못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줄기 부분에 이파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계속 영양 관리도 하고 물 주기도 잘 하면서 햇볕을 쬐어줬더니 새잎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잎을 내기 시작하면 다시 여기서부터 수영을 잡아도 되니까 그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키웠을 때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확인해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예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새잎이 어느 정도 난다 싶으면 요 이파리도 제가 떼어낸 다음에 다시 일자로 올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희귀종 베고니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여드렸던 굉장히 작은 베고니아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컸던 이유가 요즘같이 습도가 높은 철에는 잎을 무성히 내기 때문에 더 많이 잘 자라준 것 같아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한쪽이 너무 수영이 안 예뻐서 잘라낸 것들 있잖아요. 그게 또 이렇게 크게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또 지난번처럼 가지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한쪽이 너무 무겁지 않게 그리고 어느 한쪽만 빛을 쬐지 않도록 모든 방향이 다 예쁘게 클 수 있도록 매번 돌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키우시면 예쁘게 키우실 수 있을 거고요. 전 높이 키우고 싶어가지고 지금 지지대를 꽂아서 위로 키우고 있는데 제 키만큼 키우는 것이 제 목표여서 그만큼 성공을 하면 다시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예쁘게 관리하는 수영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싱그러운 하루 되세요. 안녕!